안녕하세요. 권정현입니다. 저는 지금은 서울시립미술관에서 학예연구사로 활동하고 있고요. 김재원 작가님하고는 작년에 제가 진행한 단체전에서 참여작가로 뵈었습니다. 물론 그 전부터 계속 전시나 이런저런 곳에 옮겨 다니다가 만나서 알고 있던 사이였고요. 그래서 오늘은 김재원 작가님의 그간의 작업 그리고 이번에 전시된 작업 위주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작가님도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현재 젊은 시각 새로운 시선에서 이제 함께 다른 작가님들하고 같이 전시에 참여하고 있는 김재원이고요. 제 작업은 지금 3층에 지금 앞에 계신 박지혜 작가님 바로 섹션 옆에 이제 영상 작업과 사진 작업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금 전시되고 있는 두 작업, 영상과 사진 설치로 이루어진 작업인데 어떤 작업인지 작가님이 간략하게 좀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전시되고 있는 이제 영상 하나와 사진 두 개가 있는데요. 이제 불특정 주인공과 이제 허물 그리고 홈이라는 작업은 제가 이제 2023년에 개인전인 이제 해지 신세에서 이제 연남동에 위치한 공간에서 선보였던 작업들을 조금 이제 어떤 다른 설치의 형태로 조금 다시 재구성해본 작업이고요. 이 작업 같은 경우는 이전에 뭔가 2023년 을 기점으로 그 이전에 조금 저에 대한 어떤 더 디테일하고 구체적이고 개인적인 어떤 사건이나 그런 키워드에 대해서 접근을 했었다면 반대로 약간 지금 전시되고 있는 작업들은 조금 더 어떤 개인이라는 지점을 넘어서 어떤 제가 아닌 다른 당사자성이 아닌 어떤 대상들에게 어떻게 뭔가 전달이나 확장이 가능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뭔가 고민을 하면서 이제 만들었던 작업들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2023년도에 있었던 개인전에서 선보였던 작업이고요. 그 전에 이제 작업들은 보다 개인적인 경험에 집중이 되어 있었는데 이 작업을 기점으로 살짝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이전에 그러니까 첫 개인전은 언제 하셨어요? 2020년이었습니다. 맞아, 2020년에 세운상가였나요? 네, 맞습니다. 네. 어떤 전시였죠? 그때 벨이 울리지 않았다면이라는 전시였었고요. 그때는 이제 뭔가 저의 어떤 첫 어떤 HIV 감염 사실을 전에 들었을 때 들었던 되게 어떤 다층적인 벨 소리들, 그 벨이 사실은 뭔가 어떤 보건소에서 울려오는 벨 소리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뭔가 다른 어떤 전화벨이나 어떤 사건에 제가 어떤 뭔가 뛰어들어서 겪고 들었던 어떤 벨들을 통해서 그 벨과 어떤 퀘어 커뮤니티 내에서 어떤 특정적인 장소성으로 조금 많이 다뤄지고 있는 어떤 모텔이라는 장소를 활용해서 어떤 공간 전체를 뭔가 조금 하나의 작업으로 그렇게 구현했었던 전시였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그 세운상가에 있는 상가 하나를 아예 진짜 모텔의 방처럼 전체를 구성했던 작업이고 그 안에 있던 영상도 본인이 이제 HIV 감염 사실을 들었을 때 그런 개인적인 경험이랑 맞물려 있는 작업이어서 훨씬 뭐랄까요? 되게 사적이고 내밀하고 친밀하고 자신의 경험에 기반한 작업이라는 게 명확히 드러났던 개인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작업과 그 이후에 두 번째 개인전 또한 다르지만 약간 좀 더 본인의 경험에 집중했던 전시였던 것 같아요. 4.13에서 했던 전시도 간략히 알려주시겠어요? 이제 그 두 번째 개인전 같은 경우가 바로 다음 해인 2021년에 진행됐던 로맨틱 판타지라는 전시였었고요. 사실 이 전시 같은 경우는 첫 개인전 때 이제 전시 작업하고 보여줬던 영상 작업 중에 하나인 어떤 지난날의 구토라는 영상에서 출발이 되긴 했었거든요. 그 영상을 제작할 당시 이제 뭔가 2020년 당시 제 안에 어떤 HIV 바이러스가 이제 감염된 지 이제 한 8년 차가 됐었는데 그때쯤에 제가 이제 뭔가 바이러스와 조금 정립이 된 느낌, 제가 정리한 느낌? 그냥 물론 그전에도 뭔가 힘듦이나 이런 건 전혀 없었지만 이제야 조금 뭔가 내가 오히려 안에 있는 얘를 좀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던, 그래서 뭔가 조금 역으로 생각했던 게 오히려 옆에 있는 가족이나 친구나 아니면 뭐 애인보다 훨씬 더 나랑 더 가까운 어떤 관계를 만들 수도 있겠다, 어쩌면 그런 관계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었고,
거기에 출발을 되어서 그 첫 개인전 때 보여줬던 영상 작업에서 그 HIV 바이러스 자체를 아예 의인화시켜서 얘가 나한테 하지 못했던 얘기는 뭐였을까라는 어떤 조금 뭐 다소 엉뚱한 상상으로 출발이 돼서 작업이 나왔었고, 사실 그 이듬해 진행했던 두 번째 개인전 같은 경우는 그 지난날의 구토에서 그 HIV 바이러스가 저에게 보낸 어떤 서신에 대한 저의 전체의 어떤 하나의 답장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두 번째 개인전의 영상에서 H가 등장하고 또 하나 이니셜 뭐였죠? J요. J는 저입니다. 이제 재원이고 H는 이제 HIV 바이러스인데 둘이 이제 편지를 주고받는 형식으로 영상이 진행이 돼요. 그래서 사실 이제 정보를 안 가지고 영상을 보면은 누구랑 누가 대화하는 건지 사실 처음에 바로 딱 알아차리기는 어렵더라고요. 근데 이제 보다 보면은 눈치채는 것도 있고 이미 텍스트 안에서 드러나는 것도 있어서 어떤 바이러스, 내 몸 안에 살고 있는 나의 일부분이기도 한 바이러스와 작가 본인이 이제 대화를 하는 형식으로 진행이 돼서 뭔가 관계에 대해서도 새롭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여러 여지를 주는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전에 두 번의 개인전들이 보다 이제 개인적인 경험에서 출발한 작업이었다면은 이 지금 전시되고 있는 세 번째 개인전에서의 작품은 이제 개인의 이야기에서 약간은 보다 더 넓은 의미의 이야기로 넘어가는 기점이 되었던 작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 다른 토크하시는 선생님들과 달리 이 전시 도록에 필자로 참여하지는 않았고 그 도록에는 류단 비평가님이 또 글을 굉장히 치밀하게 써주셨는데 그 글에서도 약간 그런 부분이 언급되는 것 같아요. 이전의 작품에서는 보다 개인적인 경험이었는데 이 작품을 기점으로 사회적인 이야기로 넘어가는 것 같다. 그래서 HIV 에이즈 감염임이 가시와 비가시화되는 상황, 또 감염인과 비감염인으로 구분되는 상황 같이 이분법적 시선을 개인보다는 사회적인 맥락이나 좀 더 거시적인 차원에서 다루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작업에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어떤 점들을 염두에 두면서 작업하셨는지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다들 영상을 뭔가 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먼저 일단 전시 이전에 영상 불특정 주인공 같은 경우는 이제 함께 그 뒤편에 전시되고 있는 이제 홈이라는 작업에 등장하는 어떤 하늘이랑 이제 초원의 색상을 나누어서 영상 자체에서 아예 두 개의 파트로 전개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앞에 있는 블루 이제 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제로 약을 복용하는 인간의 시점으로 텍스트가 전개가 되고요. 뒤에 있는 그린 파트 같은 경우는 그 인간의 어떤 신체 속으로 들어간 약 아니면 혹은 뭐 치료제의 어떤 시점을 이제 글로 통해서 이제 이미지랑 함께 이제 병치되는 방식으로 전개되고 있는데요. 근데 사실은 어떤 사회적이고 아니면 뭐 거시적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떤 그 변화의 관심사의 변화라기보다는 조금 더 이전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뭐 이전 작업들에서 좀 더 개인적이고 뭐 구체적인 사건이나 장소 그리고 뭐 관계들이 이제 줄을 이룬 부분에서 조금 넓혀가고자 했던 시도였다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사실 처음엔 근데 이러한 뭐 시도들이 굉장히 어떤 부분이나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 명확하지 않고 조금 모호하게 들릴 수도 있겠다라는 어떤 저의 뭔가 걱정이나 우려도 조금 들기는 했었는데요. 근데 뭐 하지만 이 시리즈 같은 경우는 뭔가 영상 제목에서도 나와 있듯이 조금 불특정되는 어떤 개념 자체가 조금 저한테는 중요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어쩌면 만드는 입장에서는 조금 뭐 특정된 어떤 주체들이 어떤 각 파트별로 분명히 뭐 저는 이제 쓰고 만들면서 존재는 했었지만 그것이 어떤 뭐 누구의 이야기인지 약간 단정할 수 없게 어떤 언어와 어떤 여정들을 보이게끔 뭔가 유도를 하면서 특정한 어떤 타자의 어떤 사건이나 시선이 아니라 어떤 뭔가 뭐 이것도 모호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의 이야기로 뭔가 좀 더 뭔가 만들어 보고 싶었고요. 그리고 이 작업이 약간 어떤 지점에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저는 좀 최근 들어서는 좀 명확하게 규정하긴 좀 어려운 것 같기는 해요. 근데 하지만 뭔가 그 2023년 이후에 이어진 작업들을 보면 뭔가 게이 커뮤니티 안에서 벌어진 어떤 문화적 현상이나 아니면 뭔가 뭐 최근에는 어떤 약물 사용자들의 감정 상태 같은 좀 더 뭔가 집단적이고 구조적인 어떤 감정들로 자연스럽게 관심이 조금 더 옮겨가게 되었고요. 근데 사실은 제가 이거를 뭔가 확장이라고 할 수 있지는 잘 모르겠기는 해요. 그냥 뭔가
어떤 자연스러운 변화 정도라고는 인식을 하고 있기는 하고요. 뭐 결국 뭔가 제작하는 저이자 뭔가 개인인 어떤 제가 뭔가 경험을 확장해 가면서 생긴 변화였었고, 뭐 이 작업이 뭔가 그 전환의 어떤 출발점 같은 역할을 한다고는 생각을 들기는 듭니다. 네, 그래서 이 작업이 어떤 기점일 수도 있다? 기점까지는 아니지만 어떤 변화의 단초였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게 된 또 다른 이유가 이제 23년도에 이 작업으로 개인전을 하시고 24년도에 저랑 같이 단체전을 진행했어요. 이제 그 전시가 게이 크루징 문화에 관한 단체전이어서 게이 작가 3명하고 같이 했던 전시인데 이제 그 전시를 통해서 재원님이 선보였던 신작이 게이 크루징 문화, 게이 커뮤니티에 있는 어떤 불특정 타인과 관계를 맺는 그런 문화를 가지고 주변의 다른 게이 작가나 게이 지인들을 인터뷰해서 제작한 영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전의 작업이 훨씬 개인의 경험에서 출발했다면은 이 24년도에 보여줬던 신작은 게이 커뮤니티 안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인터뷰하는 것을 통해서 진행했기 때문에 훨씬 뭔가 그 시야가 넓어진 것도 있고 또 주제 자체도 어떤 개인의 문제보다는 게이 커뮤니티라는 보다 넓은 차원의 이야기를 다루는 것으로 좀 달라진 면이 있었어요. 그리고 어떤 작업의 분위기나 약간 미적인 부분에서도 약간은 차이가 있어서 그건 뒷부분에 좀 더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말하신 것처럼 뭐 완전히 달라졌다, 이것을 기점으로 바꿨다라기보다는 변화가 작가의 어떤 관심사나 주제가 다양해지고 있다는 게 보여지는 게 지금 이 부산시립미술관 전시에서 보여주고 있는 작업인 것 같고, 그런 면에서 작가 개인의 작업 여정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작업은 영상 작업이랑 같이 사진 작업이 두 가지가 함께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사진 작업인 스킨스는 이제 영상에 비해서는 좀 상대적으로 또 개인의 시선에 가까운 작업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로 일상에서 촬영하신 것들, 일상에서 수집하신 사진 작업들을 나열해서 보여주는 작업이고요. 스킨스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본인의 어떤 개인적인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사진 안에서 다 아주 명시적이진 않지만 은은하게 드러나는 그런 사진 작업이에요. 그래서 이런 보다 조금 더 개인적인 이미지들하고 그 영상이 보다 불특정한 다수의 이야기가 될 수 있도록 한 것을 같이 구성함으로써, 특히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음으로써 아직 그 중간 단계에 있는 것, 어떤 개인적인 것과 좀 더 넓은 것이 혼재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하여튼 이 사진 설치 작업 스킨스를 보면서 굉장히 관객에게 이제 사적인 경험을 드러내는 일종의 노출을 하는 작가로서 말하자면은 이런 뭔가 비평가로서 있어 보이는 단어들을 써보자면 약간 일종의 노출증자의 입장에 있다면 작가는 그걸 보는 관객은 마치 타인의 삶을 엿보게 되는 되게 관음적인 위치에 놓여 있는 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둘 사이에 좀 기이한 관계가 형성된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작가는 자신의 일상을 막 노출하고 관객은 그런 걸 엿보는 그런 특이한 어떤 상황을 좀 연출하는 작업이라는 생각도 들었었는데, 혹시 작가님께서는 그 사진 작업을 구성하면서 좀 특별히 고려했던 점이나 어떤 장면들을 좀 보여주고 싶었는지, 또 뭐 관객이 이런 걸 보면서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거나 보기를 바라셨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일단 먼저 스킨스 같은 경우는 이제 사진 저 작업 자체로 먼저 일단 작업이 뭔가 제작이 됐던 건 아니고, 이제 그 2023년 바로 전해인 2022년에 이제 제작을 했었던 영상 작업인 뉘앙스라는 작업에 이제 등장한 어떤 사진들이 조금 주를 이루고 있고요. 다만 이제 영상에서는 어떤 사진 간의 어떤 근경이나 원경, 아니면 뭐 친밀감이나 어떤 거리감 같은 대비들을 통해서 이미지들 사이에서 유사성이나 어떤 흐름이 형성되었었다면, 이번에 저 스킨스 같은 경우에 어떤 순서 같은 경우에 어떤 뭐 이미지 간의 어떤 연결이나 어떤 서사도 사실은 염두를 두지는
않았고요. 가이드북에서도 사실 나와 있듯이 어떤 시각 이미지 정보 자체만을 조금 제가 나열해보고 싶어서 만들었던 작업인데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약간 이번 전시와 더불어 이제 처음 작업이 보여진 개인전에서도 이제 옆에 있는 불특정 주인공과 함께 전시를 하게 됐었고, 상대적으로 이게 뭔가 사적이고 개인적인 영역에 조금 가깝게 보여지는데, 저는 사실은 뭔가 이 이미지들이 단순히 어떤 뭔가 사적인 장면들로만 뭔가 읽히거나 뭔가 소비되었으면 좋겠다고 어떻게 바라지는 않았고요. 뭔가 오히려 뭔가 그 경계가 조금 무너지거나 뭔가 흐려지길 바랬던 것 같기도 하네요. 그래서 뭔가 이 사적인 장면들이 뭔가 개인적이라는 어떤 단어에 뭔가 잡히거나 머무르지는 않다고 생각을 했었고요. 뭔가 하나 뭔가 예를 들면 어떤 그 스킨스의 사진 중에서는 뭔가 특정 신체의 일부가 뭔가 크롭되어 있는 장면들이 종종 나와 있는데, 이런 장면 같은 경우도 사실은 뭐 어떤 누군가는 이 장면이자 어떤 상황들을 뭔가 인지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했었고요. 물론 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겠지만 만약 전자의 경우라면 이 장면이 이미 특정한 관계나 기억을 불러오는 어떤 풍경이 되지는 않을까라는 조금 생각을 했었고요. 그렇다면 과연 이거를 어떤 사적인 이미지로만 뭔가 정의를 할 수 있을지, 아니면 뭔가 관객이 그것을 내가 아닌 누군가의 장면으로만 어떤 감각하는 게 아니라 약간 오히려 자신의 것일 수 있는 어떤 장면들, 기억들로 어떤 받아들일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뭔가 조금 기대 아니면 궁금했었던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뭔가 개인의 일상에서 나온 사진이긴 하지만 그것이 본인한테 전부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하거나 다른 상황을 보기를 바랐다는 거죠. 네, 특히 스킨스 작업은 더 그랬던 것 같긴 해요. 전에 뉘앙스 작업 같은 경우는 제가 의도했던 어떤 레이아웃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명확해서 이 사진들이 뭔가 개인적인 것보다는 제가 의도했던 바와 같이 어떤 읽혔으면 좋겠다라는 메시지가 있었었는데, 스킨스는 아예 조금 더 그 반대로 조금 갔던 상황인 것 같아요. 그 뉘앙스는 그 사진들을 가지고 만드셨던 영상 작업이죠. 네, 이전에 맞습니다. 하셨던 어디서 보여주셨던 그게 첫 초연 같은 경우 이제 이 뉘앙스 작업 같은 경우는 지금 뭔가 뉴욕에서 이제 HIV 예술을 아예 기록하고 보존하고 아카이빙하는 비주얼 에이즈라는 어떤 기관이 있고요. 거기서 이제 매년 12월 1일 세계 에이즈 날에 어떤 커미션 작품을 이제 그 어떤 HIV 작업을 하는 어떤 작가들 아니면 뭐 활동가나 퍼포먼스나 되게 다양한 어떤 사람들에게 커미션을 줘서 세계 12월 1일에 어떤 세계 에이즈 날에 그 해에 선정된 작가들이 어떤 전 세계 많이 상영을 하더라고요. 전 세계 몇 군데. 주로 상영인가요, 다? 네, 다 상영 형태고요. 하루에서 아니면 뭐 일주일 뭐 이런 식은 있고요. 보통 이제 첫 초연은 보통 뉴욕에 있는 뮤지엄 전역에서 이제 진행을 하고, 아시아에서는 뭐 다른 작가들도 이전에 뭔가 참여를 많이 했었는데 한국에서는 제가 처음이었던 걸로 기억은 해서, 아마 그 해 2022년에 한국에서 처음으로 이제 부산에 있는 공간 힘이랑 이제 서울의 아트선지센터에서 뭔가 상영과 다른 이제 퍼블릭 행사들을 좀 했던 적이 있었던. 그러면 뉘앙스는 한국의 상영은 부산에서 힘에서 하셨던 거예요? 네, 부산 힘이랑 이제 아트선지센터. 아. 네, 그렇게 진행을 했었던. 어떤 영상 언어라고 해야 할까요? 어떤 영상을 만드는 데 있어서 화면과 텍스트 사이의 관계, 그리고 어떤 텍스트를 어떻게 선택하는지, 이런 그 안에서의 영상 언어에 대한 고민도 있으신지 궁금해요. 네. 일단 저는 작업을 이제 기본적으로 영상 작업을 시작할 때는 일단 텍스트를 항상 먼저 쓰고 이후 이미지를 만드는 과정들인 작업들이 좀 대부분이었는데요. 근데 이 과정이 뭔가 저한테는 조금 꽤 자연스러웠었는데, 뭔가 평소에 뭔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뭔가 떠오르거나 그때그때 순간에 써야 하는 어떤 단어나 문장이나 어떤 나아가 어떤 구절, 문단, 글을 뭔가 수시로 어떤 기록하는 뭐 이런 습관 같은 게 있어서 오히려 그렇게 접근을 했었던 것 같고요. 어쩌면 뭔가 저한테 있어서 텍스트 자체도 뭔가 물론 뭐 행위 자체로는 쓴다는 거일 수 있는데, 그 쓴다는 것 이전에 어쩌면 뭔가 제가 사진을 대하는 태도처럼 뭔가 수집이나 아니면 기록하는 어떤 감각에 더 가깝지 않나 하면서 조금
최근에 질문을 받고 정리를 좀 해봤고요. 생각을 좀 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주로 저의 작업에서 어떤 뭐 주요한 키워드가 아닌 것 중에서는 어떤 기억이나 감정이 어떤 동반되는 어떤 작업 전체에서 저의 작업에서 뭔가 조금 시간성, 그것도 뭔가 그 시간이 일정하게 흐르는 시간도 있고 아니면 되게 어떤 혼재된 시간성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조금 주요하게 자리 잡고 있다고 생각은 하고 있고요. 뭔가 주로 이미지와 텍스트를 뭔가 말씀하신 것처럼 비인과적으로 뭔가 병치시키는 것도 일정한 흐름이 아닌 어떤 뭔가 뒤섞이는 감정이나 시간을 나타내기에 저는 조금 뭔가 효과적으로 판단했던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정현 씨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뭔가 서로 이미지와 텍스트가 스쳐 지나간다? 이 말도 뭔가 조금 동의는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다만 뭔가 작업 전반적으로 어떤 스토리 기반의 텍스트가 가진 비중이 크다 보니까 이제 해가면서 메이킹을 진행할수록 이를 조금씩 뭔가 경계하면서 다른 형태로 접근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가령 작년에 같이 전시를 했었던 이제 거기서 보여진 작업들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뭐 텍스트나 이미지를 분리하면서 어떤 글과 무빙 이미지 각각을 하나의 어떤 독립적인 개체로만 두고 뭔가 바라본다거나 아니면 아까 얘기했던 인터뷰 작업처럼 뭔가 전개온 어떤 일정한 내러티브 구조가 아닌 뭔가 다양한 사람들과의 인터뷰나 대화를 통해 가지고 하나의 어떤 비공식적인 어떤 장의 형태로 만들어보는 시도도 있긴 했었는데요. 그래서 사실 뭔가 올해 상반기에 진행한 이제 제작한 영상에서도 어떤 뭔가 명확한 기승전결의 어떤 구조를 따르는 형태보다도 어떤 감정이나 어떤 감각의 어떤 잔여물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어떤 되게 파편적인 어떤 시 구절들을 쌓아가는 방식을 한번 선택해 보기도 했었는데요. 어떤 흔히 말하는 어떤 스토리가 있는 형태는 아니지만 뭔가 어떤 비선형적인 텍스트가 어떤 제가 붙들고 있는 감정이나 어떤 그 작업의 구조나 어떤 시간의 밀도에 조금 더 많은 실험을 가능하게 한다고 느끼기도 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말씀하신 것처럼 다 영상 작업들 안에서 각각 조금씩 다른 시도를 하면서도 갖고 가려고 하는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둘 사이에 어떤 비선형적인 것이나 혹은 인과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만나는 것이나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영상 작업마다 가고 있어서 또 다른 방법을 만들면서도 그거를 어떻게 유지하시거나 가져가실지도 좀 궁금해지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제 제가 사실 그러면서도 제일 재원 작가님 작업에서 궁금해하고 이야기해보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어떤 약간 스타일 같은 거예요. 말하신 것처럼 뭔가 작업의 내용을 자신이 어떤 식으로 보여주고 싶은지를 결정하다 보니까 그런 스타일이 나오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뭐 이런 자신의 경험이나 HIV 바이러스에 관한 이야기나 이런 것들을 보다 어떤 그냥 말하는 방식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우회해서 말하고 싶거나 이런 것들이 좀 자연스럽게 반영된 측면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